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히라가나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0음도 중 하행, 마행, 야행, 라행, 와행 5개의 행의 글자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히라가나 50음도 중 하행, 마행, 야행, 라행, 와행의 글자를 필손에 맞게 쓰고 바르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학습해 볼까요? 오늘 배울 글자 하행부터 마지막 글자인 발음 응까지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 하, 히, 히, 흐, 흐, 해, 해, 호, 호, 마, 마, 미, 미, 무, 무, 매, 매, 모, 뭐, 야, 야, 유, 유, 여, 요, 다, 라, 리, 리, 르, 루, 레, 레, 러, 러, 와, 와, 오, 어, 응, 응. 먼저 하행입니다. 하행은 우리말 히읗의 흐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 히, 후, 해, 호와 같은 발음을 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에 비해 히읗 발음이 조금 약합니다. 선생님 주변의 일본인 선생님 말에 따르면 가끔씩 하, 히, 후, 해, 호 발음이 아, 이, 우, 에, 오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니홍이 니옹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행을 발음할 때에는 히읗음에 힘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힘을 주어 발음하면 부자연스럽겠죠? 자신이 지금 하행을 제대로 발음하고 있다 정도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잘 발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부터 시작합니다. 하, 앞서 배운 글자 중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생각나나요? 네, 케입니다. 첫 번째 획부터 두 번째 획까지는 히라가나 케와 같습니다. 첫 번째 획을 내렸을 땐 살짝 꺾어 올려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획은 가로로 긋습니다. 세 번째 획을 내릴 때는 두 번째 획의 가운데나 또는 조금 오른쪽이 짧게 내려 쓰는 것이 예쁩니다. 왼쪽의 글자를 보면 두 번째 획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더 길죠? 이렇게 내려 쓴 뒤 아랫부분에서 곡선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점에 유의하며 예쁘게 써볼까요? 먼저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하, 하, 다음 글자는 히입니다. 히는 한 획으로 써야 하는 글자입니다. 히를 쓸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첫 시작에서 짧은 선을 살짝 올려 그어준 후 다시 아래로 내리는데요. 내릴 때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중심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다시 올릴 때도 곡선을 살려 살짝 비스듬하게 올려주어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다시 올릴 때 어디까지 올렸으면 좋을까요? 다시 올렸을 때는
처음 내렸을 때의 지점과 비슷한 높이까지 올려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리 간단하진 않죠? 발음을 먼저 확인하고 함께 써볼까요? 히, 히, 다음 글자는 후입니다. 첫 번째 획 점 아니죠? 살짝 짧은 선을 그은 후 꺾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왼쪽 이미지와 같이 두 번째 획을 내렸을 때에는 아랫부분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세 번째 획과 네 번째 획은 실제로 이어 쓰는 것은 아니지만 펜이 움직이는 순서는 이어 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씁니다. 세 번째 짧은 선을 긋고 살짝 꺾어 올려준 뒤 네 번째 획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써주는 것입니다. 후의 발음은 우리나라의 후와 흐의 중간 발음입니다. 입술을 너무 둥글게 하여 앞으로 내밀고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후는 좀 쓰기 어렵죠?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예쁜 후를 쓸 수 있습니다. 발음을 먼저 확인하고 함께 써볼까요? 흐, 흐, 2번 글자는 해입니다. 해도 한 번에 쓰는 글자입니다. 이미지와 같이 왼쪽 선을 올려 그은 후 다시 길게 내려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다른 것이 중요합니다. 발음을 듣고 함께 써볼까요? 해, 해, 하행 마지막 글자 호입니다. 오늘의 첫 글자 하와 비슷하죠? 하와 다른 점은 획이 하나 더 많은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빨간색 원 안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 획과 네 번째 획이 붙어야 합니다. 튀어나가면 안 돼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음을 듣고 필순에 유의하며 함께 써볼까요? 허, 허, 이번엔 마행입니다. 마행은 우리나라 자음 미음과 거의 같습니다. 마행의 첫 글자 마를 학습하겠습니다. 마를 쓸 때에는 첫 번째 획보다 두 번째 획이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호의 오른쪽 부분을 쓸 때와는 달리 세 번째 획이 첫 번째 획 위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동그라미 부분 보이죠? 이 동그라미 부분처럼 세 번째 획은 첫 번째 획 위에서 아래로 내려 써주세요. 발음을 듣고 필순에 유의하며 함께 써볼까요? 마, 마, 다음 글자 미입니다. 미를 쓸 때 주의점은 빨간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작은 원을 그려주는 것. 이것이 미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획의 선과 두 번째 획의 선이 평행에 가깝게 쓴다면 더 예쁜 글자가 될 거예요. 발음을 듣고 포인트를 잘 살려 적어볼까요? 미, 미, 마행 세 번째 글자 무입니다. 무는 앞서 배운 글자 스와 쓰는 법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와는 달리 작은 동그라미를 쓴 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길게 쓰면서 올려주어야 합니다. 네모 윤곽선 보이죠? 이 부분이 스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획도 두 번째 획과 연결되는 느낌으로 펜을 옮겨 짧은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간혹 두 번째 획과 세 번째 획이 연결된 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예전에 붓으로 쓸 때 이어진 것이라고 해요. 요즘엔 붙여 쓰지 않으니 3획으로 무를 쓰도록 합니다. 무는 우리말 무와 유의 중간음으로 발음합니다. 입술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발음에 유의하세요. 무도 발음을 듣고 함께 써볼까요? 무, 무, 마행 네 번째 글자 매입니다. 매를 보니 생각나는 글자 없나요? 네, 지난 시간 학습한 루입니다. 루는 원을 2번 썼는데 이번엔 한 번이죠. 매를 쓸 때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획의 시작점보다 두 번째 획의 시작점이 높습니다. 선을 그어보면 확실히 알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의 높이는 거의 같도록 해주세요. 발음을 듣고 포인트를 살려 매 써볼까요? 매, 매, 마행 마지막 글자 모입니다. 모는 가운데 부분을 먼저 써줍니다. 첫 번째 획은 마치 시를 쓰는 것 같죠? 가운데 부분을 먼저 쓰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획을 비슷한 길이로 써주세요.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 보이나요? 이처럼 모는 균등한 비율로 두 번째 획과 세 번째 획을 써주면 안정감이 있고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발음을 듣고 직접 써볼까요? 뭐, 뭐, 자, 이번 행은 반모음 야 행을 학습합니다. 여러분 반모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으로 야, 유, 요, 와 등이 있습니다. 50음도 표를 보면 야행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칸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현대 일본어에서는 쓰지 않고 아행의 두 번째 글자 이 그리고 네 번째 글자 에와 발음이 중복되므로 빈칸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행의 글자는 3개입니다. 발음은 우리말의 야, 유, 요와 거의 같습니다. 발음을 할 때 입술을 너무 내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글자 야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획은 지난 시간에 배운 스를 비스듬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짧은 선인 두 번째 획을 쓴 후에 왼쪽에 세 번째 획을 비스듬하게 내립니다. 세 번째 획은 아랫부분이 더 길어야 합니다. 연두색 곡선을 보면 아랫부분이 더 길죠? 발음을 확인하고 여러분도 야 함께 써볼까요? 야, 야, 히라가나 유입니다. 유를 쓸 때는 아래쪽으로 짧은 선을 긋고 다시 오른쪽으로 큰 원을 그립니다. 이때 원의 높이는 첫 획의 시작점의 높이와 비슷하거나 같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획은 첫 획 둥근 부분의 가장 높은 지점을 통과시키듯 아래로 내려주세요. 잠깐, 두 번째 획은 직선이 아니에요. 살짝 곡선으로 내려주세요. 그럼 발음을 확인하고 유 함께 써볼까요? 유, 유, 야행의 마지막 글자 요입니다. 요는 가로의 짧은 선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획은 마를 쓸 때와 비슷합니다. 직선으로 내려서 살짝 돌려주는 것. 단 주의할 점은 마무리를 너무 내려 쓰지 않는 것입니다. 파란색 선과 같이 작은 동그라미의 아랫부분과 마침 부분이 거의 비슷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훨씬 예쁜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발음을 확인하고 야행의 마지막 글자 요 함께 써볼까요? 여, 여, 라행입니다. 라행은 우리말 자음 르와 거의 같으며 혀 끝이 잇몸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며 내는 소리입니다. 라행의 첫 글자 라입니다. 시작은 히라가나 우와 에를 쓸 때처럼 짧은 선을 써줍니다. 점을 찍어서는 안 되는 것, 이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직선으로 내려 쓴 후 스를 쓰듯 타원형으로 반원을 써줍니다. 빨간 타원형이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곡선으로 글씨를 써주세요. 자, 발음을 확인 후 라의 포인트를 살려 한번 써볼까요? 라, 라, 이번엔 리입니다. 리는 제일 처음 배운 글자 아행의 이와 비슷하죠? 다른 점은 두 번째 획이 첫 번째 획보다 긴 것입니다. 두 번째 획은 처음에는 직선으로 내려오다 빨간색 네모 부분처럼 아래쪽 마무리는 곡선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발음을 확인하고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리, 리, 라행 세 번째 글자 루입니다. 이 글자도 한 번 했습니다. 먼저 짧은 가로선을 쓰고 사선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살짝 위로 올려 넓은 타원형을 만들고 마무리 꼬리를 살짝 말아 작은 원까지 만들어주세요. 사선을 내려 쓴 후 다시 올려 타원을 만들 때 전체적인 비율을 빨간 선과 같이 1대1이 되도록 한다면 더 예쁘게 쓸 수 있겠죠? 발음을 들어보고 루 함께 써볼까요? 르, 루, 레입니다. 앞서 배웠던 네와 많이 비슷하죠? 쓰는 법도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마무리가 네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획은 직선으로 내리고 두 번째 획의 마지막은 오른쪽 밖으로 빼내어 주세요. 발음을 확인한 후 예쁘게 써볼까요? 레, 레, 라행의 마지막 글자 로입니다. 로도 한 획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루와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네,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루는 작은 동그라미로 글자를 마무리했지만 로는 넓은 타원 형태로 마무리를 합니다. 빨간 타원형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루와 쓰는 법이 같습니다. 발음을 확인한 후 함께 써볼까요? 러, 러, 이번 글자 역시 반모음입니다. 와 행의 반모음은 와와 오가 있습니다. 와 행도 첫 번째와 마지막에만 글자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이 비어있죠? 여기에 원래 글자가 있었는데 고어에서 쓰던 글자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훈민정음에 있는 글자 중 현재 쓰지 않는 글자들이 있죠?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와입니다. 지난 시간 좀 전에 학습했던 레와 비슷하죠? 와는 레와 쓰는 방법이 같지만 차이점은 마무리 부분을 크고 넓은 원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빨간색 원 부분 포인트입니다.
발음을 잘 듣고 와의 특징을 살려 써볼까요? 와, 와, 이번 글자는 히라가나 오입니다. 먼저 쓰는 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은 마치 히라가나 7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획의 마무리는 세로 직선으로 내려 써주어야 합니다.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 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획은 히라가나 토의 두 번째 획처럼 쓰면 됩니다. 여러분 히라가나 토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50음도표를 보면서 써도 됩니다. 이 글자는 아행의 오와 발음은 같지만 쓰임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배우는 이 글자 오는 조사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조사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어의 첫 글자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묵이 일본어로 뭐죠? 오뎅이죠? 오뎅의 경우 일본어로는 아행의 오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오뎅은 맞고 오른쪽의 오뎅은 잘못된 것이죠. 조금 쓰기 어렵지만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발음을 먼저 듣고 함께 써볼까요? 어, 어, 히라가나의 마지막 글자 응입니다. 이 글자는 50음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나중에 추가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청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받침 역할을 하는데요.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 니은, 미음, 이응, 콧소리 이응 등의 발음을 냅니다. 자, 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응도 한 번만에 써야 합니다. 비스듬하게 직선으로 내려 그은 후 다시 살짝 올려 동그란 모양으로 내려 써주는데요. 동그라미 보이죠? 이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처럼 넓게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발음을 확인하고 예쁘게 써보세요. 음, 자, 오늘 배운 글자들을 떠올리며 한글과 히라가나를 함께 읽어볼까요? 단어를 따라 쓰며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친구와 교토 여행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후유에서 하루로 넘어가는 계절이었다. 야마에는 아직 유키가 남아있었다. 자, 일본어 단어 뜻 알아볼까요? 후유는 겨울, 하루는 봄, 야마는 산, 유키는 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국어로 바꾸어 읽어볼까요? 친구와 교토 여행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다. 산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다. 계속해서 해볼까요? 온천 우시로에는 봄이 되면 사쿠라가 많이 핀다고 했다. 우리는 니혼 전통 옷가게에 들러 키모노를 입는 체험도 했다. 와타시는 그때의 교토 여행을 잊지 못한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알아볼까요? 우시로는 뒤. 사쿠라, 여러분 잘 알죠? 네, 벚꽃입니다. 니혼은 일본. 키모노는 일본 전통 의상인 키모노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 와타시는 나, 저를 나타내죠? 그럼 모두 한국어로 바꾸면 온천 뒤에는 봄이 되면 벚꽃이 많이 핀다고 했다. 우리는 일본 전통 옷가게에 들러 기모노를 입는 체험도 했다. 나는 그때의 교토 여행을 잊지 못한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문자를 통해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히라가나를 좀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습한다면 일본어 실력도 금방 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학습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미나상, 맞다네.